통합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은진입니다. 애플이 최근에 국내에 원래 출시하지 않았던 제품과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출시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오리지널 콘텐츠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 출범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애플 TV 4K라는 제품도 출시했고요. 애플의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번들 애플원도 우리나라 계정으로 구매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 계정으로 우회로 가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형 아이폰이 출시할 때마다 갤럭시 사용자들이 항상 놀리는 말이 있어요. 삼성페이 안 돼. 애플페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만 2014년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21년 올해 기준으로 63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 사용자만 약 6억 명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IT 강대국인데 왜 우리나라만 지원 안 되냐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유가 애플이 우리나라 카드사 대상으로 비싼 결제 수수료를 요구한다 일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애플페이가 왜 아직까지도 국내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애플페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2년에는 특히나 애플페이가 국내에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한국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드로 무언가를 결제할 때 결제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교통을 이용할 때 삑 하고 되는 터치 결제, 편의점이나 음식점에 방문했을 때 직원에게 카드를 주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꽂는 마그네틱 방식 두 가지가 있죠. 전자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NFC 방식이고 후자는 IC 칩이 박혀있는 마그네틱 카드 방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버스, 지하철, 택시 탈 때 아니고는 이렇게 찍는 거 말고 대부분 꽂거나 긁잖아요. 아직까지도.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구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카드사 그리고 기업 간의 관계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카드 결제에 있어서는 기술이 뒤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터치 결제 안 된다고? 난 삼성페이 쓰는데 삼성페이 그냥 띡 갖다 대면 터치 결제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삼성페이 결제 방식은 NFC가 아니라 기존의 구형 단말기에 갖다 대면 자기장을 퍼뜨려서 결제될 수 있게끔 하는 MST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NFC 방식이 보안에 우수한데 우리나라에는 NFC 단말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삼성은 우리나라 고객들을 위해서 MST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도입한 거죠. 이런 결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많은 국가에서 삼성은 갤럭시 A 시리즈를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ST 방식을 사용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애플의 입장에서는요. NFC 방식이 보안에도 우수하고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미 NFC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처럼 구형 방식을 넣어주지 않는 거고요. 근데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의 아이폰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NFC 단말기를 한 대당 15만 원씩 지불하면서 특별히 한국만 따로 설치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애플은 애플페이 결제할 때 이게 무카드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권에 대한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1% 넘는 수수료를 떼간다는 거는 잘못된 보도고요. 애플이 통상적으로 가져가는 수수료는 0.15%입니다. 1% 이상 떼간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건 해외 카드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1%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중간에 해외 카드사가 갑자기 뿅 하고 왜 튀어나왔냐? 애플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해외 카드사가 만든 EMV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줄여서 EMV망인데요.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저작권료를 내는 것처럼 이들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2%입니다. 애플페이로 결제했을 때는 카드사들이 본인들이 받은 2% 안에서 애플한테도 수수료를 내야 되고 해외 카드사한테도 1%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버는 비용이 너무 적으니 이게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떼가는 수수료를 높이느냐? 그렇게 하기에는 각종 핀테크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 와중에 삼성페이는
삼성페이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삼성페이는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럼 삼성은 땡전 한 푼 안 받고 착한 거 아닌가요? 또 그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NFC 방식은 그때그때 암호화 토큰을 줘서 진짜 카드의 역할을 하지만 삼성이 국내에서 취하고 있는 MST 방식은 그냥 자기장으로 저장된 카드의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의 역할을 온전히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약간 웃기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IC칩을 제공하고 있는 카드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수수료를 받는 것뿐이고 국내 카드사 입장에서는 애플페이 수수료까지 주자니 해외 겸용 카드 사용을 위해서 1,000억 원 이상 로열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얻는 게 없는 시장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NFC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애플이 삼성처럼 MST 방식을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도입해주거나 둘 중 하나요. 단말기 설치하는 거는 비용적인 문제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건 아니죠. 마치 5G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가 28GHz 기지국 너무 비싸서 5G를 못 누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애플페이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요. 첫째, 2022년부터 EMV 결제 방식이 국제 표준화될 전망이기 때문이에요. 머지않아 우리나라 카드사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수수료를 당연히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페이코, 미래에셋 등 NFC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NFC 쓰기 기능을 활성화해주지 않아서 사용성에 한계가 있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독자적인 NFC를 막 기술 개발하고 그거를 유치하고 이러는 것보다 EMV 단말기를 설치하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할 테니까요. 그게 상용화가 되겠죠. 두 번째, 애플이 요즘 카드 수수료를 낮춰서 협상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 이스라엘에서도 애플페이가 시행됐습니다. 근데 0.15%가 아니라 0.05% 정도의 수수료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전에는 더 낮은 수수료인 0.03%의 수수료로 중국과 체결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애플이 중국과 협약을 맺으면 유치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팍 늘잖아요. 그리고 또 EMV라는 그룹 안에 중국의 유니온페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게 체결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입의 가능성을 볼 때는 이스라엘의 사례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고 국내 카드사에서도 결제 수수료를 낮춘 애플페이의 도입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애플이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관심 없다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던 제품과 서비스도 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애플페이의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통빠!